자, 우리 CAD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필렛, 미러, 챔퍼 이 세 가지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필렛이라든가 미러, 챔퍼 이거 상당히 많이 쓰는 명령 중에 하나인데 또 유용하게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명령도 많이 쓰지만 이 명령을 활용하면 좀 도형이라든가 도면 같은 거를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도면이 이런 게 있다가 여기 길이가 한 100 정도 선분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100짜리 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여기 라운드된 모서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운드된 모서리를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죠. 원을 이용하는 거. C 해서 우리 옵션에 접선 반지름 옵션이 있어요. 여기 T, 요거 T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원에서 직접 접선 반지름 이거 선택하셔도 되죠. 뭐 명령어 쓰면 C, T 해서 이 접선과 접선을 찍고 반지름 예를 들어서 제가 20을 쓸게요. 그럼 반지름 이렇게 써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TR을 해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라운드가 된 모서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TR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냈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필렛. 자, 다시 보면 뭐 여기 뭐 100 정도 이렇게 놓고요. 여기도 100. 자, 우리 필렛은 F하고 엔터를 치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설정 모드가 자르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르기로 되어 있는지 또는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반지름이 0이에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필렛이라는 걸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새 파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반지름이 0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반지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르기와 자르지 않기는 옵션으로서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지름은요. 반지름을 클릭하셔도 되고 R을 누르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R하고 엔터 치셔도 되고 반지름 여기 부분을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명령어 쓰면 R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 이렇게 치시고 예. 그 다음에 목깎이 반지름 입력하라고 나오죠. 20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선과 선을 찍으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지름 20짜리 모서리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기입을 해보면 이렇게 반지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100짜리 정사각형을 한번 그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필렛을 주면요. 방금 전에 했던 반지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르기는 뭐냐? 그래서 자르기를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자르기,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죠. 내가 옵션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 현재 쓰는 옵션인데 내가 옵션을 바꾸고자 할 때 자르지 않기를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반지름을 쓰면 반지름은 방금 전에 했던 반지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20이 적용될 거예요. 반지름 바꾸고 싶으면 다시 반지름 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반지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즉 자르지 않기로 하면 이 선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자르지 않기를 이용을 해서 이 외곽선도 그대로 있을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르기와 자르지 않기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필렛은 자르기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자르기에서 다시 자르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필렛 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게 있어요. 자, 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자, 필렛 자, 반지름 10으로 했어요. 10으로 한 다음에 자, 제가 이 선을 선택하는데 여기를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가 만들려고 한 건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선택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 F해서 반지름을 10으로 주고 클릭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쪽에 라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선을 제가 이렇게 걷어요. 대충 걷도록 할게요. 예. 자,
필렛 명령을 주고요. 반지름을 0을 줘요. 반지름을 0을 주면 우리 TR하고 옵셋하고 TR에서 지우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필렛의 반지름이 0이면 직각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또한 필렛은요. 이렇게 선이 떨어져 있어도 가능해요. F 방금 했던 반지름 0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클릭, 클릭 이런 게 되죠. 예. 물론 다시 되돌려서 F 한 다음에 반지름 20을 줘도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 만들어지겠죠. 이게 필렛이에요. 필렛. 되게 자주 쓰니까 반드시 꼭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챔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챔퍼. 예. 자, 챔퍼도 마찬가지. 필렛은 모서리를 라운드로 만들어주죠. 챔퍼는 대각선으로 만들어줘요. 자, 뭐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100짜리 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100짜리 정사각형을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자, 원래 챔퍼는 이런 식으로 만들죠. 거리값이 10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원래 옵셋을 내서 10, 여기 이렇게 10, 여기도 10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선을 이렇게 커요. 긋고 TR을 내서 이렇게 지워요. 지웠을 때 이것도 아주 지워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챔퍼의 원리예요. 그래서 치수를 체크를 해봤을 때 여기 거리값도 10, 여기 거리값도 10이 돼요. 당연히 대각선의 길이는 조금 더 길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가 챔퍼인데, 이거 지금 만들기 위해서 옵셋을 2번을 하고 또 TR을 내서 필요 없는 걸 지워버렸죠.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명령이 CHA라는 게 있어요. CHAMFER인데 CHA만 쓰셔도 돼요. 물론 여기 도구를 쓰셔도 돼요. 여기 못닫기가 있었죠. 여기 필렛 여기 눌러보시면 못닫기가 있어요. 이걸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도구를 쓰셔도 되고 명령을 쓰셔도 되고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사용할 때는 캐드를 좀 더 능숙하고 빠르게 다루고 싶을 때는 도구랑 명령이랑 적절하게 섞어 쓰세요. 자, 챔퍼 CHA라는 명령을 주고요. 엔터를 주고, 자, 밑에 옵션을 보면요, 현재 못닫기 거리 1번, 못닫기 거리 2번, 여기는 거리 1번, 거리 2번 두 개가 붙죠. 거리 1번, 2번 두 개가 붙는 이유는 방금 전에 옵셋을 할 때 선을 두 개를 옵셋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1번, 2번 거리가 붙는 거고, 거리 1번, 거리 2번의 구분은 먼저 클릭하는 쪽이 1번이 돼요. 무조건. 캐드는 1번, 2번 이렇게 구분이 있으면 먼저 클릭하는 쪽이 무조건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재 거리가 0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거리 각도예요. 그리고 자르기는 아까 필렛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양이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리 클릭을 하시고, 일단 거리값 똑같이 10 똑같이 두 개를 줘요. 거리값이 똑같을 때는 아무 쪽이나 먼저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 자, 다시 챔퍼에서 거리를 해갖고, 만약에 거리값을 하나 10을 주고 하나를 20을 줬어요. 그러면 먼저 클릭하는 쪽이 10, 즉 여기가 10이에요. 즉 요만큼 따질 거리가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리가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만큼이 10, 그리고 여기가 20이 되는 거죠. 즉 여기 만나는 점에서 10만큼 오고 만나는 점에서 20만큼 가고, 거기서 대각선을 거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틀리면 먼저 클릭한 쪽이 우선순위라는 거, 예, 그게 1번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챔퍼는요, 예, 보통 거리가 똑같을 때 많이 써요. 네, 많이 쓰고, 저희 아까 필렛 같은 경우는요, 반지름에서 여기서 R로 표시를 했었죠. R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챔퍼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C10 이런 식으로. 이거는 거리가 두 개가 1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10 곱하기 뭐 45도 똑같이 챔퍼 10으로 보셔도 되고, 거리값이 만약에 거리값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챔퍼의 거리값을 각각 10, 20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챔퍼의 또 다른 옵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이걸 좀 밀어놓고요. 여기 또 뭐 한 100 주고, 자, 100을 주세요. 그래서
옵셋 이걸 10을 한 다음에 X라인 A 제가 60도짜리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자, TR을 내서 이렇게 좀 지울게요. 선이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 치수를 잠깐 기입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거리값이 10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각도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 안쪽 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없어진 각도 이렇게 기입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입되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10만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60도짜리 선 거서 이쪽 부분 지우고 하면 이렇게 완성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모양도요 챔퍼로 가능해요. 챔퍼는 일단 없어질 거리 그리고 없어질 거리에서 마찬가지로 이 선의 바깥쪽에 나와 있는 그 각도값 요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죠. 자, 선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 챔퍼 CHA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옵션 쓰십니다. 각도를 클릭하면 처음에 물어보는 게 여기 보듯이 거리값을 길이값을 물어봐요. 아까 이거 옵셋에서 내려온 거리값 있죠? 그 거리값은 뭐예요? 10.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 선으로부터 못따기 각도. 아까 선이 이렇게 갔었죠? 즉 여기 있는 이렇게 갔을 때 이쪽에 있는 각도가 돼요. 그래서 30도. 했을 때 없어질 선, 그 나머지 선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A란 옵션. 자, 챔퍼를 다시 줬을 때 보면요. 방금 전에 썼던 옵션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도하고 거리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거리를 더 많이 쓴다 그러면 다시 거리값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다시 빠져나왔다 챔퍼 눌러서 들어가 보면 다시 거리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각도 쓰는 거랑 거리 쓰는 거 꼭 알아두시고 연습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많이 한번 그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많이 쓸 수 있는 게 우리 거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대칭 복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단순한 복사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그걸로 다 될 수도 있지만 캐드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카피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명령을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종이로 반 접듯이 복사시켜주는 미러가 있어요. 미러. 자, 예를 들어서 미러는 기준선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기준선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모양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걸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대략 이쪽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예.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미러가 돼. 미러. 자, 이 상태에서 MI를 해요. MI 또는 MI, RR, OR 다 쓰셔도 되고 여기 보면 대칭이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셔도 돼요. 예. 모양이 이렇게 대칭 모양이 나와 있죠. MI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똑같아요. 객체 선택. 처음에 어떤 걸 미러할지 미러할 객체를 무조건 선택을 해줘요. 캐드는요 명령이든 도구든 사용하실 때 일단 처음에 보면 처음에 명령을 쓰거나 도구를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 이 마우스 커서 있는 쪽에 붙거나 또는 아래 명령줄에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나오죠. 뭐 여기 찍어도 되고 가운데 점 찍어도 되고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정확한 양 끝점을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선이 거져 있으니까 선의 양 끝점을 찍을게요. 이럴 때는 클릭하고 그럼 대칭선의 두 번째 점 지정 나오죠. 지금 제가 직교를 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직선 방향에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돼요. 또는 이 끝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했을 때 기본값이 아니오로 들어있어요. 그냥 엔터를 치면 반대편의 모양이 똑같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대칭시켜서 만약에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은 이 원본이 없어져요. 일단 아니오일 때 엔터를 한번 칠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미러.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MI 엔터, 객체 선택을 하고 엔터, 대칭선의 첫 번째 점, 다음 점 엔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다시 미러를 하고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첫 번째 점 찍고 그 다음 점 찍었어요. 얘를 하게 되면 얘를 해볼게요. 얘를 하면 원본이 없어지고 복사본만 남아요.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러를 하면요, 보통 미러를 했을 때 이렇게 찍어주면 기본값으로 아니오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미러를 하면 원본도 존재하고 대칭 복사한 것도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오가 기본값에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제가 좌우로만 미러를 했는데 미러 이것도 가능하죠. 선택해서 여기 첫 번째 점만 정확하게 맞춰주고 제가 직교를 켰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만 가면 다 가능해요. MI 해서 보세요. 첫 번째 점 찍고 이렇게 수평 가서 아무데나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 대칭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선이 수직으로 있냐 수평으로 있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대각선으로 대칭 복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고요. 제가 라인을 해서 선을 그리는데 직교를 잠깐 끄고 제가 선을 여기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거를 대칭 복사하고 싶어요. 그럼 미러 한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이럴 때는 선의 양끝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줘야 되겠죠. 양끝점이나 가운데 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선의 두 점을 정확하게 찍어야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미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미러. 그래서 필렛, 챔퍼, 미러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